불하 블루진입니다. 오키랑 영상 함께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 테이블 위에 미니멀 장비들 이렇게 꺼내놨어요. 굉장히 조그만 장비들이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장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박 나가면서 이용을 했었고 그때 제목으로 미니멀이라고 제목을 썼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게 어떻게 미니멀이냐 해가지고 맥시멈을 변경을 했죠. 나에게는 미니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맥시멈이라는 제목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사실 캠핑 장비는 상당히 미니멀한 편이고요. 그 외에 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카메라나 뭐 삼각대나 조명, 영상 촬영에 관련된 것들 대부분이었어요. 침낭도 겨울에 사용하기엔 굉장히 얇은 500g 침낭이에요. 아마 캠핑 장비만 따졌으면 거의 하절기의 백팩에 넣어도 자리가 남는 그 정도 여유 있는 작은 어떤 패키지였는데 다른 장비들은 맥시멈이었죠. 어쨌든 이 장비들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소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사실 이 장비들이 그냥 무조건 좋은 장비들은 아니거든요. 영상만 보고 혹해서 구매했다가는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장비마다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려서 여러분들 이중 지출을 조금 막아보고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반합부터 살펴볼게요. 얘는 좀 치우고 이 반합은 트란지아라는 브랜드의 반합입니다. 예전에는 반합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 반합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호불호가 있는데 요새는 스테인리스 재질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산다고 하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반합을 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은 이 반합 이렇게 뚜껑 열고 막 이거저거 막 가져갑니다. 막 담아가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패킹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알루미늄 반합에는 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대로 캠핑을 갔는데 이 반합을 가지고 통삼겹 훈제 같은 거를 이 안에서 해버리면은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내 식기류들 여기다가 가져오긴 좀 그렇잖아요. 집에 올 때는 그럼 이거 다 분리해갖고 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반합 안에다가 식기류들을 패킹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반합으로 하는 음식이 먼저 깔끔하게 닦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어야 해요. 아니면 캠핑장에 가서 아예 설거지를 할 수 있거나. 근데 우리가 캠핑장 가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작은 장비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설거지를 못하는 곳에 가는 분들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해 먹는 음식이 최소한 눌러붙지는 않는 음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요리 같은 걸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뎅탕을 했었고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실리콘 도마를 크기 맞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다가 뒀습니다. 사실은 여기다 손잡이를 조금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뺄 때 좀 더 수월하게 빼려면 아주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렇게 먼저 도마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기름망입니다. 튀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찜 요리할 때 사용하는 받침 같은 거죠. 이게 아마 트란지아 거라던가 뭔가 맞는 게 있어요. 전용이 있는데 그 전용은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고 되게 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따로 샀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예 딱 맞진 않고 조금 작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두찜을 해 먹었었고 그 외에 대표적인 요리는 삼겹살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뚜껑 닫고 삼겹살 바비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요리가 있는데 사실 그런 요리 한번 하면 이제 맛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김망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각종 뭐 식기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산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는 소주 잔인데 티타늄을 사고 싶었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간지를 위해서 티타늄을 사고 싶었는데 티타늄은 국산 AMG 거가 있는데 크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80mm. 보통 소주 잔이 원래 40mm 좀 안 되거나 하는데 이건 40mm고요. 그거 너무 커가지고 패스했고 이걸 샀는데 손잡이 쥐는 게 이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조금 뼈가 남들이랑 달라서 손이 좀 안 돌거든요. 이게 하늘을 못 봐요. 요게 한계인데 이게 쥐는 게 좀 손이 돌아갔으면 편히 쥐었을 텐데 저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좀 실패한 구매였다. 그런데 꼭 술을 따라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시에라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한 이유는 만약에 제가 혼자 갔을 때 하나는 술을 따라 마시고 다른 하나는 와사비 같은 거 놓는 앞접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옆에 이게 있으면 좀 넘어질 확률이 적어가지고 두 개를 샀고 포개에 놓을 수가 있죠. 두고 그리고 나서 종지 그릇 뭐 하나 이거 있으면 편하니까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 프라이팬의 손잡이네요. 요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컵받침
컵받침인데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컵받침인데 종이로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벌써 살짝 깨졌어. 이렇게 종이로 된 건 집에다가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게 고체 연료 스토브입니다. 이 스토브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제가 오리지널이 어떤 건지 못 찾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걸 샀어요. 2-3천원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뻑뻑한데 힘을 줘서 벌릴 수가 있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은박을 둬가지고 고체 연료 찌꺼기들이 위에 사이드로 이렇게 해놨어요. 각도는 2단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브랜드는 아마 더 큰 게 있고 각도도 아마 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사용해가지고 앞에 있는 가죽 테이블 보가 녹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체열을 이용했는데 열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서 바닥면이 녹아버렸어. 그래서 영상 보면은 그 다음에 바닥에다 뭘 둬요 막 두려고 했어. 근데 미끌미끌 거려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다 이걸 두고 한번 이용을 또 했더니 열기가 또 밑에가 또 내려와서 여기 닿는 부위가 또 테이블에 살짝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뭐 높든가 뭐 그래야 하는 걸 이용해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얘를 딱히 이제 좋아하지는 않게 된 거죠. 정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없어. 이렇게 패킹이 작게 되면서 밑에도 좀 안전한 그런 제품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 이 고체 연료 스토브를 계속 이용한다고 하면은 바닥에 좀 나무 같은 걸 하나 덧대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딱 크기를 맞는 걸 두면 감성도 살아나고 열로부터 보호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넣어두고요. 정말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AMG 티타늄 숟가락 젓가락인데, 제가 이전에 백패킹을 하려고 장비만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놨던 제품으로 유튜브 초기에 이용을 많이 했었다가, 젓가락이 좀 작아요. 일반적으로 티타늄 젓가락 검색하시면은 반 돌려서 끼우는 젓가락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젓가락들은 좀 길이가 긴데 이건 짧아서 숯불 같은 데다 이용하기엔 좀 뜨겁더라고 손이. 그래서 또 봉인을 했었는데 짐을 줄이니까 또 요긴하게 다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AMG에서 나온 티타늄 집게입니다. 함께 세트로 구매를 했었고요. 가위도 있었는데 가위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용하기에 좋은데 한번 이용하면 여기가 풀려요. 그래서 항상 매번 조여줘야 하고, 그리고 너무 조그맣습니다. 너무 길이가 짧아. 왜 이 제품이 조금 더 긴 게 안 나오고 이거 하나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화로 같은 데 이용하기엔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봉인을 했었죠. 이렇게 AMG 3종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프, 오피넬 나이프입니다. 유명한 제품이어서 유튜브에 많이 있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절삭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칼이 밑으로 튀어나와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썰 때 끝부분을 잘 못 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작은 칼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칼이에요. 자, 그리고 라이터. 이건 아쉽게도 일제 제품이에요. 옛날에 샀던 건데, 이 소토라는 브랜드인데 참 잘 만들었어요. 아쉽게도 정말 잘 만들었어. 터보 라이터고 심지어 이렇게 고정하는 홀드 장치까지 있어서 불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제가 다이소 것도 있는데 다이소 거보다 훨씬 좋긴 해요. 겨울 되면 가스가 얼어서 점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비슷해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터보 라이터고 이렇게 고정하는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간간히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위가 보입니다. 가위 최근에 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가위가 힘 딱 좋은데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새로 사게 되었어요. 이 가위는 올 스테인리스 가위인데 이게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분해되는 거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분해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멋대로 분해가 돼요. 게다가 분해한 거를 또 끼우는데 잘 안 껴져. 어떻게 끼우는 거야? 껴졌네. 어떻게 하면 끼워주고 어떻게 하면 빼지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스테인리스 가위고요.
보시면 여기 블루지니 TV라고 레이저 각인이 되어요. 이것 때문에 혹해서 샀는데 가위 자체는 예쁩니다. 그리고 쥐는 것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오래 가위질을 하거나 좀 힘을 줘서 가위질을 할 때 되면 아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개는지는 조금 납니다. 게다가 또 각인.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건 탑앤탑의 프라이팬, 미니 프라이팬이에요. 아까 빼놨던 손잡이랑 결합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팅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잘 이용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팬의 장점이 뭐냐면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온 사방을 다 튀거든요. 이게 높지가 않잖아요. 온 사방을 다 튀어가지고 뭔가 맛이 깔끔합니다. 그 덕분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크기가 가로가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9cm 정도 되고요. 저는 1년쯤 전인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팬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팬이 여기 있는데 이거거든요. 사이즈가 좀 크죠? 한 1.34배, 1.4배 그 정도 느껴지는 팬인데 사실 이 팬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크기가 딱 좋아. 정말 혼자 먹을 때 소고기를 구우면서도 옆에다가 뭔가를 같이 구울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크기 좋고 코팅도 비슷해요. 코팅도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고기라던가 뭐가 좀 달라붙었을 때 집게로 뒤집다 보면 팬이 가벼우니까 같이 들릴 거잖아요. 근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여기를 잡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좋은데 손잡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이런 장비가 눈에 보인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크기가 조금 작아서 아쉽지만 대신에 이렇게 패킹이 감쪽같이 되고 손잡이 덕분에 편리하게 이용을 했어요. 요거 혼자 다닌다, 차 안에서 소고기 구워 먹겠다, 강추드려요. 제가 보통 차에서 소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는 잘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고기는 적당히 구워서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되게 잘 익혀야 되니까 먹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작은 팬으로 구워 먹을 땐 소고기만 할 게 없어요. 물론 뭐 되게 많이 드시는 분에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트란지아 반합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었고요. 트란지아 반합이 참 가로가 20cm 정도 되는 반합이에요. 아마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이게 큰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 장비를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가위를 넣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가위를 따로 보관하거든요. 왜냐면 이 장비는 그대로 패킹을 해서 정말 미니멀로 다닐 때 이것만 딱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다른 장비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식기류들은 다른 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가위 대신에 집에 있던 다른 가위를 넣으려고 해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들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딘가 내가 갈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물론 고체 연료는 필요해요. 고체 연료까지 가져가면 무엇이든 해먹을 수 있다. 이 안에 조그만한 팬도 있고 숟가락, 젓가락, 칼, 가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반합 자체로 뭔가 국물 요리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 트란지아 반합과 패킹 소개를 마쳤고 다음 장비 또 알아보겠습니다. 치우고 그 다음 장비는 베른의 트래킹 테이블이에요. 이 베른 트래킹 테이블이 굉장히 요긴한 게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가볍고 접는 게 쉬워요. 무엇보다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영상에 다른 테이블이 등장하는데 그 테이블은 뭔가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베른 테이블은 조립이 필요가 없어요. 원복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원래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는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완소 아이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조금 더 큰 버전도 내놓아도 되고 그리고 3단으로 넓어지는 것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하나인지 좀 의아해요. 진짜 버전이 한 3, 4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컵과 그릇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티타늄 제품이고요. 컵이 MSR 제품이에요. 꽤 비싼 제품인데 이 안에다가 고체 연료 4개 정도 보관할 수가 있고요. 싱글 티타늄 컵이기 때문에 바로 물을 끓일 때 물이 되게 빨리 끓어서 좋은 대신에 손잡이도 같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던 시절에 산 거에서 냅다 비싼 거 산다고 샀었는데 뭐 생긴 거 무난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고 그 다음에 시에라 컵이죠. 이 그릇은 미니멀 웍스 티타늄 시에라 컵이에요.
뭐 무난합니다. 크기가 상당히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보통 번데기 그런 거 해먹거나 아니면 앞접시로 이용하고 있는데 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가끔 사용할 때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끓일 때도 잘 끓고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거 알코올을 이용해서 불을 펴는 알코올 램프입니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력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산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불을 끄는 용도로 이용하는 건데, 이게 보통은 여기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전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여기다 나사랑 너트를 결합을 해놨거든요. 덜렁덜렁 거려요. 그리고 딱 패킹도 정확히 딱 안 되고, 하지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와 받침대가 있죠. 본체는 뚜껑을 열면은 이 뚜껑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거를 방지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알코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갈 때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출발을 해요. 아예 제가 흔들어 봤는데 새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다 가득 채워서 출발하고, 이제 도착했을 때 열어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면은 간단한 물 끓이기 이런 것들은 뭐 3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받침대인데 받침대 이용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상태로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탁 놓으면 얘가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가 돼요. 바닥으로 열기가 너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알코올이 마지막 부분 되면 바닥으로 완전 내려가지 않도록 살짝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불이 조금 가까워요. 냄비가 올라갔을 때 불이 조금 가깝기 때문에 화력이 그렇게 세게는 안 올라오고요. 거꾸로 요거를 이렇게 두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서 이렇게 이용하면은 화력을 되게 세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화력이 너무 세져서 화력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저는 요긴하게 잘 사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차 안에서 이용하는 거 좀 부담되긴 하죠. 저는 바로 옆에다가 소화기를 두고 이용을 하긴 했었는데 차 안에서 사용하기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코올 램프와 고체 연료 중에 선택을 한다면 고체 연료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다만 고체 연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게 고체 연료는 마지막에 꺼질 때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게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사실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막 백패커고 나는 가방에 짐을 최소한으로 해야 해 라는 경우에는 고체 연료 쓸만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스 버너 이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건 연료통입니다. 미니멀 차박의 2번째 영상에서 등장했었는데 트란지아 연료통이고 1리터 정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500ml도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작은 걸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다가 미리 채워서 가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전혀 채우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500ml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 미리 채우고 가면은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ml, 300ml 그런 정도만 가지고 다녀도 1박 2일 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용했었던 장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장비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고체 연료 스토브 받침 그거 하나를 새로 산 거였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짬짬이 샀고 이용도 해봤던 제품들이었는데, 간만에 어쨌든 꺼내가지고 하니까 소꿉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잘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장비들을 이용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차에다가 이소가스랑 버너들 챙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용 고체 연료를 매번 사가지고 태워서 이용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 고체 연료가 한번 켜지면은 이게 꺼지지가 않아. 끌 수가 없어요. 다 태워야 돼. 나는 잠깐 쓰려고 키워도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중간에 끄고 다시 켜고 할 수가 있는데, 고체 연료는 한 번 쓰면 다 쓰거든요. 고체 연료 스토브 중에서 뚜껑을 닫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저 받침은 한 번 키우면 그냥 다 태워야 하니까 효율적이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올려놓은 냄비에 그을음이 생기더라고요. 바닥이 시커매. 손이 막 시커매졌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만져가지고 또 러그 세탁을 했네요. 알코올 램프랑 고체 연료 둘 다 그을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짐들을 이렇게 패킹을 해서 두고, 나중에 또 쓸 일이 있겠죠. 또 재미삼아 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가스 버너로 세팅을 바꿔놓은 상태예요. 가스 버너도 사실 작은 게 있어가지고 미니멀하게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내친김에 가스 버너하고 제가 또 새로 산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장비들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소가스인데 좀 작죠? 이소가스는 좀 작은 이소가스가 따로 있어요. 미니멀 캠핑을 즐기는 딱 맞는 그런 이소가스죠. 그리고 버너도 되게 조그만 버너가 있어요. 가격도 뭐 1, 2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요.
이 버너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데 예비용으로 사실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버너가 고장이 나야 쓰는 건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한참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집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되게 작은 버너인데 바람막이도 있고 그리고 점화 장치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또 티타늄 커다란 컵이자 작은 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펠이라고 할 수 있죠. 뚜껑까지 달려있는 건데 알리에서 뭐 얼마더라, 한 3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용량이 1리터짜리도 있고 뭐 1.2리터짜리 이런 것도 있고 더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750ml 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가 달려있는 걸 샀어요. 굳이 찾아서 이렇게 위에 뭐가 달려있는 걸 샀습니다. 왜냐면 부시크래프트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걸어두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너무 조그맣던데 과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러고 싶어가지고 달려있는 걸 샀거든요. 근데 사서 받으니까 750ml긴 한데 너무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 750ml를 골랐냐면 라면을 하나 끓일 때 보통 설명서가 물 500ml 넣고 라면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라면 스프를 반 넣고 물도 한 3분의 2 그렇게밖에 안 넣으니까 750ml면 라면 하나 가능하겠네 라고 해서 샀는데 뭔가 좀 미묘합니다. 과연 이걸로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두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실 좀 불안하죠. 라면 끓이려면 휘젓고 해야 되는데, 물론 손잡이는 있지만 손잡이가 뜨거울 수도 있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이제 하나를 더 꺼내죠. 아주 예전에 샀는데 실사용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냄비 받침이죠. 오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안 맞네. 아니 좀 좁게 만들어주면 안 됐던 거야? 와 지렸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런 또 받침을 두게 되죠. 오, 사이즈가 딱 맞는데? 좀 움직이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기울지 않아요. 딱 여기 껴져가지고. 그러면 점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물을 좀 받아오고, 물을 400ml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올려두니까 안정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고, 그리고 라면 먹어야겠죠? 반찬도 챙기고, 가짜같이요. 화력을 좀 키워보자. 오, 우와, 화력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뚜껑이고 뭐고. 라면이 포기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완전 팔팔 끓어. 완전 난리나. 이거 다 넘치겠는데? 너무 팔팔 끓어. 오유, 이게 가능한 건가? 잠기긴 한다. 오, 다 잠겼어요. 물을 조금 더 줄여도 됐었네. 오. 야야야, 튄대 튀어. 계란 넣은 이후에 막 튀어요. 잘 익었네. 야야야, 물 더 넣게 넣어야 돼. 미니멀은 항상 어렵다. 손잡이, 손잡이 뜨겁네. 잠깐은 둘 수 있네요. 둘 수 있어. 이쪽은 뜨겁고, 손잡이는 또 들만 합니다. 오케이. 내려놓을 데가 없네. 그러면 바로 테이블 놓고 바로 두면 되죠. 그러면 먹어볼게요. 물 양은 300ml만 조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제가 물을 더 많이 넣은 느낌이네요. 우와, 계란 잘 익은 거 봐. 계란 잘 익은 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뜨거워.
와, 국물 때문에 겁나 배부르네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시 가스 버너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너무 작아가지고 또 뭘 대야 하고 좀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용하던 리액터 이용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뭐 또 나중에 또 심심할 때 다시 고체 연료 같은 거 이용하는 완전 미니멀로 또 돌아오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소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